김동호 관장님의 신앙송과 함께 가야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굉장히 평화롭고 기분이 많이 이렇게 업되었을 텐데 여기 여러분들이 그 마음, 그 기분을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그러면 더없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괜찮았다. 지금 이 즐거운 마음에 그렇게 크게 손상은 되지 않았다. 그 정도만 돼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도영호 선생님께서 1년 정도 되셨다는데 그 연주가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이어지면 굉장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 좌장 선농 김정민 선생이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박자를 치는데 가슴을 이렇게 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럴 수도 있구나. 저는 겨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선농 선생님 박자를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어요.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사건을 친 겁니다. 사건을 낸 거예요. 대단히 큰 사건이죠.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이거 하나가 우주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딱 소리입니다. 세광 선생님은 좀 재밌게 인생을 사는 분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딱 소리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저한테 뭐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예수다. 인생은 예수다.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제게 묻는다 한다면 저는 인생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사는 분이 인생이 뭐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인생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나노 한번 해보실까요? 니나노. 니나노. 인생은 니나노예요. 니나노. 니나노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니하고 나하고 놀자. 니하고 나하고 놀자.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니하고 나하고 만나서 싸우지 말고 놀자. 재밌게. 그게 니나노예요. 인생은 니나노 같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제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선동 선생님이 문화는 그런 거라고 한 소식 깨우쳐 주길래 문화는 노는 거라고 저도 노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는 것의 목적은 재미가 재미있어요. 그렇죠? 강의도 재미없으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니나노. 니하고 나하고 놀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아까 엄마는 그런 줄 알았다는 그 시를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시를 참 가슴 깊게
감명적으로 들었는데요. 자, 10달 동안 우리는 뱃속에서 뭐 얻어다 왔을까요? 예? 놀다가 왔어요. 그렇죠? 10달 동안 아주 재미있게 엄마 뱃속에서 놀다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노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는 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란 말이죠. Life is short, art is long 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Life is art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고 짧고 긴 얘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예술이다. Life is art. 오늘 이 강의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예술입니다. 인생이 요즘에 아픔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왜? 인생은 아프기도 하지만 아프기만 합니까? 즐겁기도 하잖아요. 인생은 빨주노 초파남보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 어떻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중에 인생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답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호떡장수에게 물었더니 글쎄 38년 동안 그 노보살님은 호떡만 굽고 살으셨는데 제가 물었더니 스님이 돼야지 그것도 몰라 하시면서 인생은 호떡이지 뭐야.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맞다. 인생은 본무답이라 본래 답이 없다. You are welcome.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본래 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본래 무진장의 답이다. 저는 무진장할 무자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이러한 삶에, 우리의 삶에 누가 감히 침범을 해서, 누가 감히 평가를 하고, 누가 내 인생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감히 나 스스로,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나 스스로 또 평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인생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 인생은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중심에 있으면서 살아야 인생. 사람이 가운데 주인공 노릇하면서 중심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준비와 실천이다. Ready and action. 근데 준비 기한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의 포커스는 재미에 한번 맞춰서 살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재미. 그러니까 잘 놀아야 합니다. 재미있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도 좋지만 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놀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잘 노실 거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태어난 보람이 있고 본전을 찾는 거라니까요. 재미있게 놀아야 겨우 본전이에요. 겨우. 근데 왜 고통스럽게 힘들게 아프다고 합니까? 인생은 나래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프지만은 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인생은 또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인생은 무지갯빛,
빨주노초 탐험입니다. 어느 색깔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백척간두 진일보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앵콜 특강이어서 지난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또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끌어오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백자나두는 대나무 위에 우리 올라섰어요. 진일보 한 발자국 내딛는 거지요. 이게 백척간두 진일보라 그래요. 자, 백자나두는 대나무 위에서 끝에서 한 발자국 내딛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그러죠? 네. 그 떨어지면 그 다음 답을 묻고 싶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네? 죽어요. 네. 자, 죽어요 오는 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백척간두 대나무 위에서 떨어져 본 일이 있나요? 묻고 싶어요. 어째요? 금방 죽어요 오는 분한테.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안 떨어져 본 거예요 아직. 그러죠? 예. 그렇다면 아직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야 맞아요. 백척간두에서 대나무에서 진일보 하면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만 떨어져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저께 화재가 났습니다. 제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살 수 있다니까요. 백척간두 진일보 하면은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답이 묘한 답이 있습니다. 떨어져 봤더니, 예? 저는 달리는 열차에서 한번 떨어져 봤거든요. 예, 일부러 뛰어내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합기도 납법을 해서 한번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면은 합기도를 계속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 그런 마음으로 추풍령 고개에 있어요. 그 기차가 막 달리는데 전봇대가 휘툭 지나가 내리막길이니까 거기서 저는 내 몸을 날려봤어요. 다치지도 않고 살아남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이 공식은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떨어져 봤더니 내 양쪽 이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올 수 있다. 나는 날 수가 있었구나. 나에게는 날개가 숨겨져 있었구나. 여기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뭘로? 암으로요. 7년 전에 위암을 만나서요. 암 선고를 받고 지금 제가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내가 막상 암에 걸려서 암 선고를 받고 1년 동안 죽만 먹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외에는. 죽만 1년 동안 먹었더니 죽겠더라니까요. 죽 같다는 말이 죽에서 나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있다가 공양은 김밥을 준비하러 가는데 씹어서 만나게 잡수십시오. 씹어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1년 동안 죽을 먹으면서 입으로 씹어서 먹는다는 이것이 행복인 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행복이라는 행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행행자거든요, 이게. 다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 다행이다. 응?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괜찮은 정도. 이게 다행행자죠. 그렇죠?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별일 없었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행복하셨던 거예요.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응?
불행도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저는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이걸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용어,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을 지금도 저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불행이라는 말도 절반은 다행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인생? 그렇구나. 인생은 적어도 행복과 불행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행복과 불행이 반반이로구나.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노력하고 내가 어느 쪽으로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바뀔 뿐입니다. 인생은 도전입니다. 저는 술을 만났다는 게 아니라 책을 만났다고 해요. 사르트르가 제 27살 나이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인생은 B, 롤스라고 하는 탄생에서 D, 데스리까지 C, 초이스다. 저는 그 한참 젊은 가슴에 그걸 품고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초이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데요, 저는 그걸 사르트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거 좀 맞지 않구나. 선택은요, 아무리 자기가 선택했을지라도 잘못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했지만 작심삼일, 오래 유지가 되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없고,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인생은 빅, 탄생에서 데스, DAD까지 C는 C인데 초이스가 아니라 챌린지, 도전이다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이것을 책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이 대목에서 한 번쯤 박수라도 이것을 우주일보에서 제주신보가 아니라 우주일보에서 내가 찾아냈으니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답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힌트만 오늘 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손수 찾으셔야 돼요. 스스로 깨닫고 찾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해하셨죠? 예. 저는 힌트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수하십시오. 실패하시라고요.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공 못지 않은 우리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에 실패했는데 또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겠어요? 다르게 하겠죠.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실수? 영어로 그 말이 아주 재밌어요. take. 잡았다가 놓치는 게 mistake.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잡긴 잡았는데 내가 놓쳤단 말이죠. 그게 실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놓친 걸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은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잡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같이 서로 낡아가고 늙어가니까 좀 이해하고 좀 받아주고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당신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 딱 이렇게 총을 쏴버려. 이 총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총 말이에요. 총. 왜? 보세요. 당신 문제야 할 때 요거 하나만 문제 있는 거 해버리죠.
요건 뭐 누구 가르치고 있어요?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게 나는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누가 내게 손가락 찌르는 그런 손가락질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당당하게 내 스타일대로 사세요. 그래야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멋과 맛이 그렇게 닮았잖아요. 음식은 맛있게, 인생은 닮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장국도는 왜 사느냐고 물을 때 그냥 살지요 그랬어요. 진짜 그 멋있는 대답이죠. 근데 그냥 살면 안 돼요. 그건 말일 뿐이고 그 사람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게 반대입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인생은 되도록이면 디자인, 설계를 하고 사세요. 목수가 설계에 도면이 있어야 집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디자인, 설계도가 있어요. 간단 명료하더라도 설계도를 작성하셔서 사세요. 그래야만이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맛없는 밥도 40번에서 60번을 씹으면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진지하게 사세요. 도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사십시오. 밥을 먹을 때 40번, 60번을 씹듯이 내가 사는 하루하루 인생을 누구에게 휘둘리지 말고 주인공이 돼서 진지하게 살으세요. 여기서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다 답이 나와버렸어. 요건 이제 뭐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제 강의는 귀로 듣지 마세요. 제 강의는 얼마든지 노인들이 들어도 저는 강의할 자신이 있습니다. 수화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저희 강의를 알아듣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왜? 진솔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체험을 해주면 죄예요. 그걸 춤으로 추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압니까? 또 그걸 믿습니까? 내 느낌을 더 믿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미 영혼의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 인자를 두 역으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절반이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알아. 설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믿는 그런 사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충고하지 마십시오. 충고는 소금과 같아서 내 간이 맞지 않을 때, 싱겁다고 할 때, 발 나올 때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부부간일지라도 충고하지 마세요. 그래 재미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요구를 할 때, 충고를 나한테 좀 좋은 얘기 좀 들려달라고 할 때, 그때만 하십시오.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은 친구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간단 명료한 거예요, 인생은.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말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300년 후에 성경 못지않는 글에 쓰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인공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비트코인?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날까요?
왜 그런 가상의 그런 화폐들이 생겨날까요? 우리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행운이라도 있을 것처럼 생각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 나죠? 파 심으면 파 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 박자에, 그 가사에 맞게 노래 부르면서 사세요. 콩 심은데 파 심은데 파 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설령 혹시 여러분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면 되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내 자식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실랍니까? 아마 아닐 거죠. 그렇다면 아닌 겁니다. 그게. 중다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다음 칸이 있다. There are next door, in my life. 반드시 인생에는 다음 칸이 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시는 분은 반드시 다음 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 바닥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닥은 우리가 시작했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바닥 쳤습니다. 이게 최효자 스님의 바닥 이론입니다. 버텀 시어리. 저는 해외에 나가서 불어로, 영어로 강의할 생각 없습니다. 한국말로 할 거예요. 통역을 해라. 이 바닥 이론 같은 것도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인간의 절반이 귀신이니까요. 정말로 저 사람과 내가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방법은 자기를 그렇게 많은 설명을 흘려보지 마세요. 그냥 알아챕니다. 말 안 해도. 응? 팔마 선생이 아무리 설명을 안 해도 나는 이미 알아챘어요. 응? 저 팔마는 이 세상에 돈 벌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면서 알아챘다고요. 돈 벌려고 온, 돈과 그렇게 인연이 크지 않은 사람이 돈 하면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즐겁게,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천시지리 인화복이라. 하늘은 우리한테 때를 주고 땅은 우리한테 이로움을 주고. 천시지리 인화복이라. 사람인자 재앙화자 복자. 사람이 우리한테 재앙과 복을 줍니다.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재앙이든 복이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한테 잘하면 된다고요? 자기 자신. 그렇죠.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특히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의 가슴에 못질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21세기는) 장수시대라고 합니다. 장수시대는 댁에서 자기 나이를 빼고 나머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70개이 계시면 댁에서 한번 빼보세요. 저도 26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더라고요. 얼마든지 씩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디자인하십시오. 그 대신 디자인으로 사세요. 설계를 하시라고. 인생 2모작, 3모작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인생의 1모작은 합기도예요. 2모작은 승가의 몸을 담았고 이제는 3모작을 향해서 명상, 108명상이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이제 그 어떤 것에 걸리고 끌려다니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어떤 일부터 저질렀느냐, 제주도의 연구부터 저는 이 일을 저질렀고요. 5년 됐습니다만 두 번째는 수염을 길렀습니다. 여러분들 스님들 이거 깎고 그런다잖아요. 그죠? 길렀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면도질 안 하고 편하더만. 적당히 가위로만 싹싹 싸우면 그냥 금방 새 것이 되어버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저는요 입술만 파랗게 바르면 새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그분의 말씀 들어서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 광주 끽다구 좌장이에요. 우당. 이름은 김모씨. 순경부터 잎사귀 2개부터 무궁화 3개가 될 때까지 경찰로 임했던 사람이에요. 39년 동안 경찰관 생활을 못 뽑고 지금 60대 후반. 연금이 나오지만 그 재미없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 없는 연락하고 새로운 일꾼을 찾아라. 우담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요즘에 뭐라고 다니냐면 경찰서에서 경무과장으로 퇴임을 했는데 뭐라고 다니냐면 청소도 하고 또 자원봉사 같은 그런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게 힘든 거냐면 일이 없을 때 힘든 거예요. 일 없는 일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일을 가지십시오. 그게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연금에 기대지 마시고, 그 보라생님은 그 학교를 정년 퇴임하고 그 학교에 수의로 취직한 분을 저는 봤습니다. 광주에서. 그 경찰서장은 옷을 벗고 나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그 스쿨 폴리스 있죠. 왜? 그런 역할이 있더만. 그런 일을 하는 분을 내가 서장으로 봤습니다. 일을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나는 보수를 얼마를 받아야 돼. 나는 얼마짜리 이상은 돼야 돼. 그렇게 돈에다가 나를 기대고 팔지 마세요. 그건 프로가입니다. 프로지.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장 노릇하라고. 이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다른 게 답이 아닙니다. 인생이 뭐냐? Life is art. 인생은 예술이다. 인생은 새드 무비만 있는 게 아니다. 왜 인생이 새드 무비예요? 저는 지금 좋아 죽거든요. 사는 게 좋아 죽겠는데. 요즘에 초고령 시대라고 65세가 20% 넘은 여러분들 신체 나이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 제가 질문을 다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신체 나이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나이는 얼마나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제발 노쇠 늙지 마시고요. 늙어가더라도 조금씩만 늙어가자고요. 그게 노화입니다. 당연히 낡아가죠. 기계도 낡고 우리 사람도 낡고 저도 많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요. 왜 다르냐? 서울에 가봤더니 제 친구들하고 저거는 적어도 한 10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몸뚱아리를 봐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다 쪼그라들었어. 다. 저도 조금은 쪼그라들었어요. 1m 72, 1m 69, 체중이 71kg 나온 사람이 69. 쪼그라들었지 좀. 괜찮습니다.
쪼그라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몸에 힘이 좀 기운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세련되게 늙는단 말입니다. 팔씨름을 하자고 누가 안 덤빕니까?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어떤 장사라도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저는 보기 좀 여러분 보기 좀 뭐 별로 팔씨름도 안 세게 보이죠. 저 굉장히 셉니다. 센 데다가 더 왕초 같은 사람이 와서 붙잡아도 저는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거예요? 자신감? 그러다 좀 더 쓰세요. 져준다. 네? 져주는 겁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저 선생님은 우리 저기 한번 저하고 좀 가까이 좀 친하게 지냅시다. 저런 분들이 동교태거든요. 동교태는 예술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지 좀 헷갈리는데 예술을 하면은 작품이 나와요. 왜? 동교태는 아주 처량하리만큼 순수하니까요. 남을 속이려고는 안 하니까요. 제가 질문을 뭐 했죠? 팔씨름. 자, 팔씨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왜 이기느냐? 딱 잡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강호도 같은 사람일지라도 저는 이길 자신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냥 꺾어버리면 돼요. 팔씨름 하자고 그랬지 한 손 팔씨름 하자는 말 했는가요? 안 했잖아요. 선생님 아셨습니까? 여기다가 말이죠 더블로 놔두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사람이 먹기 내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기운 있고 집념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죠? 저는 누구하고도 내가 떡먹기 내기 눈 깜빡거리지 않기는 해도 나는 이길 자신 있어요. 왜? 그냥 먹어버리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인생을 재미나게 사는 방법이에요. 왜 내가 자꾸 이 주인공이 조건에 휘말려드냐고요. 조건에. 응? 그거 뭐 없어요. 저는요 100살에 제가 선포를 오늘도 하랍니다요. 저는 미리 예언적으로요. 저는 100살에요 딱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요? 몇 살에 더 할 겁니까? 100살에 저는요 결혼할 거. 장가를 갈 거야. 아니 내가 장가 가겠다는데 조기 중에서 나를 쫓아낸다고? 쫓으라고 해? 냅둬? 100살인데. 그렇죠. 100살인데.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남 시선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100살에 전 세계를 향해서 만약에 청혼을 선포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쳐죽일 놈을 좀 그러겠는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괜찮아요. 왜? 그 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이런 역할 저런 역할 하면서 살 건데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45년 고구정령 부처님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나름대로 그런데 부처님한테 좀 얘기를 했더니 손 이러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괜찮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하더라고. 가까이 갔더니 뭐라냐면 지금이라도 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그래.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좋아해요. 저는 내일 성당에 갈 겁니다. 모레는 교회를 갈 겁니다. 함덕교회. 내일은 표선성당 세 번째 갑니다. 여기 성안교회를 갔었어요. 작년에 24년 동안 제가 실천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 가면은 스님이 아닌가요? 내가 부처님을 배신 때린 건가요?
그런 시시한 부처 같은 건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 도와줄지언정 회방을 오고 방해를 오고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만 정리하십시오. 이제 그 나이시쯤 되셨습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물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전해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스님. 그러면 부르고 물어보세요. 스님, 뭐라시오? 네. 세 번을 청하여 물어야 저는 대답을 해요. 스님 무엇입니까? 어떤 스님은 3,000배를 해야 만나줬는데. 여러분, 금방 뭘 물었어요? 예? 정리하는 거. 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날 또 만나보면 또 그냥 혀를 찔찔 차고 다시는 그럼 안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어떻게?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본래 몰랐던 사람. 간단하죠? 본래 몰랐던 거예요. 에? 아직 새로 사귈 사람들도 내 가슴을 뛰게 할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한테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그 처자는 지금 올해 24살이란 말입니다. 저는 50살짜리 올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더라고. 내 짝꿍이 어디 있어요? 지금 24살? 그럼 20년 50살 되면 나는 100세 되면 내 짝이지. 그래서 내가 24살짜리만 보면은 형 하루를 살더라도 설레게 사세요. 가슴 뛰게 사셔. 저는 요즘에 가슴이 설레고 뛰어요. 100세 때 좋은 사람 만날 걸 생각하고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도 가슴이 설렜어요. 왜? 좋은 분들을 만날 거니까. 이렇게 설렘으로 사셔야 돼요. 인생은 설렘으로 사시는 게 최고예요.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똑같이 또 만나고 또 만나냐고요. 여러분들 이상이 들을지 몰라도 저는 이상형 여성이 지금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박할린 노래를 좋아합니다. 박할린 표정도 좋습니다. 어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미소가 기가 막힙니까? 우리나라 가수들,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부르면 왜 이렇게 눈 감고 찡그린지 몰라요.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노래를 해야 돼요. 신앙송도 마찬가지예요. 춤을 추면서 신앙송 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사는 것도 멜로디컬하게 사시라고요. 내 은계는 뭘까? 소리냐, 미냐? 응? 멋지게 사세요.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제가 끝나고 싶을 때 저는 끝내도 되죠? 네. 3 골드 스토리텔링. 이게 뭐냐면 바로 3가지 골드가 있다. 뭐냐면 황금, 골드죠. 소금, 솔트. 그 다음에 right now, 지금. 이게 3 골드 스토리텔링, 3금. 이걸 제가 찾아냈거든요, 우주일보에서. 근데 이게 그냥 칼럼도 쓰고 요즘 강의도 많이 다녔더니 이게 터져가지고 내 앞에 와서 그 사람이 지금 상금이 있다는데 들어봤냐고 이렇게 말을 이게 바로 정보와 사회라는 겁니다. 정보가 주인이 없는 사회. 정보가 주인이 없어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보와 사회. 자, 세상은 이런 겁니다. 황금, 소금, 지금. 그래서 지금을 프레젠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물이라고. 지금 이 순간, 지금 강의를 듣는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황금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라고요. 지금이. 이걸 깨달으십시오. 나는 당신을 만난 이 순간이 내게는 골든타임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분이 듣기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라서 저는 책 보고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우체부가 아니니까 우주일보에서 내가 직접 영적인 체험을 했던 육체적인 체험을 했던 그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느끼고 깨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창조적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설계 도면을 만드시라고요. 그게 혼자서 힘드시면 제가 가까이 살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일주일을 갑니다. 세 번째 일요일 날 그 한 일주일. 요거는 제가 어제 내려왔어요. 동기를 광주에서 세우라고. 효선에 신풍이라는 데 있다니까요. 우리 선농 좌장님이나 여기 팔마 김동호 원장님을 통해서 또 여기 저 책자 들고 제 핸드폰 번호 다 있어요. 저거 약속 그 대신에 그냥 무조건 쳐들어도 오다 시켜오면 안 돼요. 저거 약속해서 약속을 잡아서 오세요. 네. 저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드릴 수 있지만 인생 상담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식당도 예약을 하고야 대접을 제대로 받더니 응? 무조건 그냥 선생님 나 놀러 왔어요. 차 한잔 주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재미없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든지 도움만을 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100세 인생에서 여러분들 인생 2모작 또 3모작을 하실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말이지만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좋은 말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말, 아까 우리 팔마 선생님께서 그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아주 좋은 말 있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라고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동의합니다. 어머니 그렇죠. 단 한 분 달아주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기가 막힌 단어죠. 기가 막힌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닙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언제나 모든 일은 나 때문이죠. 그렇죠? 항상 모든 일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고 내게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좋습니다. 내가 좀 실수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이런 태도죠. 그런데 아이고 나는 바닥을 쳤어. 나는 이미 끝났어. 너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망해진 거야. 너고 내가 결혼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뭐 결정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다 해놓고 남의 탓을 돌린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제주도보다도 더 큰 섬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네? 제가 소개해줄 테니 그 섬에 가보시라냐고. 네. 진짜죠? 네. 꼭 가보시기입니다. 네.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섬인데 세계에서 이보다도 큰 섬이 없다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어디쯤에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네. 저분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박수 한번 주시죠. 아까 두 분께서는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저한테 꼭 오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로 큰 섬이 어디냐? 진짜 아름답고 아주 대단한 섬.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도 이런 강의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가요. 앞으로 얼마든지
신풍이 삑다가에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우리 선농 좌장님하고 부좌장님, 이승원, 사은 이런 분들이 근데 아무나 안 받아주기로 했어요. 심사를 오기로 했거든요. 왜? 2층 다락방인데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냥 살을 좀 빼가지고 와야 돼. 자, 그래도 저런 큰 소리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싸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섬에를 꼭 가보시라고요. 그래도라면서. 예? 꼭 가보시기로 했어요? 네. 내년에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내년에 화두를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역지사지란 말이죠.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주역이라는 그것을 역경이라고 합니다. 5경 가운데 하는데 황제가 되면은 필수 과목으로 그 주역을 공부를 했어요. 중국의 황제들도. 이 주역이 역경입니다. 역자가 보니까 바꿀 역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주역에 써 있어요. 그게 주역이에요. 절대 팔자는 안 된다. 너는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바뀔 수 있다. 근데 누가 바꿔야 되느냐? 내가. 이게 역경입니다. 자, 여기 막대기 하나 그어놓고 점 하나 찍으면 이게 전복자예요. 그렇죠? 네. 이게 전복자예요. 여기다 밑에다 입구자를 하면은 점칠 점자입니다. 근데 점을 언제 치느냐면은 겨울에 봄이 되면 나무에 싹이 난다고 해서 입으로 말하는 게 점이에요. 이게 왜 미시입니까? 자연 학문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잖아. 이게 주역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옮겨드립니다.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공부를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해왔어요. 많은 것을. 자, 고기 잡는 게 어부예요.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은 광부라고 해요. 농사 지은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농부예요. 공장에서 뭘 만드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공부잖아요. 그 공자를 쓰고 부자를 쓰죠? 공부는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되는 겁니다. 내가 어부가 되고는 고기를 잡는 것이요. 광산에서 금을 캐고자면 광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만들려고 한다면 공부가 돼야 하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공부는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가 돼야. 응? 내가 엄마고 아빠랑 가면 자식들한테 얘들아 공부를 이렇게 쓴다더라. 어떤 스님이 그러시는데 대여자 스님이 그러시는데 공부가 돼야. 네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다. 공부는 하는 게 아니다. 공부가 되는 거다.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영원히 잊지 못할 어머니의 말씀으로 기억이 가슴에 담깁니다. 내일 모레 연말연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정도에서 그래서 내년의 화두는 무술년의 화두는 역지사지. 입장을 언제나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회 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은 내 한개 되겠습니다. 아까 신부님한테 전화했더니 웰컴 어서 오라고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철학자님, 인생이 뭡니까? 그거를 알려고 나는 7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행복이 뭡니까? 목사님, 그걸 알려고 나는 끊임없이 기도했는데도 그 행복이 뭔지 모르겠소. 사업가한테는 행복이 뭡니까?
그걸 알려고 나는 엄청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거지한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요? 오늘 발벗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나는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가장 큰 보시는 뭡니까? 먹는 걸 아는 게 가장 큰 보시라는 거. 지금 보시는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 지금 가득 차 있지만 손은 비어 있죠. 자,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아까 소중한 금세계가 뭐라 그랬어요? 황금, 소금, 지금. 그걸 우리 스님이 만천하에 퍼져가지고 책에도 나왔더라고요. 책에 나온 내용을 또 누가 카톡에 올리셨어. 남편이 그 내용을 보고 그 교육을 듣는 순간 마누라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럽니다. 여보 마누라, 소중한 금세계가 뭔지 아시오? 헌금 지금 입금. 헌금 지금 입금. 그 문자 받은 주인이 다시 문자를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방금 쬐끔 손금. 현금 지금 찾아가니까 인터넷에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어쩌면은 지금 나보다 더 소중하게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어디에? 손 한번 펴보세요. 손 한번 펴보세요. 뭐가 있어요? 손금. 쓰리금이 아니고 지금은 포금. 쓰리금 위에 포금. 손금 있잖아요. 손금은 펴야 금도 빛납니다. 쥐어보세요. 금도 사라져. 그 결국은 손 펴야 나를 나눌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힘든 사람 힘내라고 도닥도닥 어깨 두들길 수 있는 게 우리 손 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손 펴가지고, 자, 옆에 분들한테 어깨 좀 도닥도닥 펴보세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자리 이게 행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 어려운 삶에서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운주가무래요.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운주가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운주가 있네요. 지금 막걸리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흥겨움에 흥을 돋궈주실 분이 김근성님 어디 계셔요? 여기요. 김근성님. 가수님이 문화원을 방문해 주셨네요. 그만 담으시고 나오세요. 여기 딱 드십시오. 막걸리 안 먹거든.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근데 반주 없이 노래 하실 거예요? 예. 안동요. 공짜로 가면 반주 없이 그냥 라이브로. 노래 자신 없는 분들 절대 생 라이브 못합니다. 인정 괜찮으세요? 그죠? 인정. 음악 없이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주문 없는 대로 한대요. 없는데요. 그래도 분위기를 띄워드려. 그래요. 근데 제목을 음향이었기 때문에 공짜로 한대, 공짜. 공짜로. 해야 돼. 말 같네. 그래서 안동역 누가 안동역이든 부릅니까? 공짜든 아무거나 합니다. 그래서 안동역 누가 부릅니까? 네? 진성이 25년 동안 무명 가수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25년을 무명 가수 생활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노래를 들은 남진, 가수 남진이 너의 목소리는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25년이라는 10년 무명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나는 막걸리 따서 샀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혈액암으로 진단받았다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그 노래를 또 우리 김근성님이 들려주신답니다. 자, 우리 김근성님 뜨거운 박수로. 옆에 선생님이 매니저신가 봐. 생금하고 그렇다는 기분이 있죠. 너무 잘 부졌어. 저는 이 국물로 직접 건강하시겠다.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저는 이제 제 결혼제는 10년 됐습니다. 우리 제가 선배입니다. 여기도 와서 이제 오랜만이에요. 봉사하고 아유, 양로원하고 임남은 몰라요. 임남은하고 우리 또 여성 인권연대 성공을 이제 까먹었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유, 또 직업이 있고 또 남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제주도 와서 산다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아니, 자리 앞으로 아파갖고 서 있는 게 좋아요. 우리 집사람을 다 이사 왔습니다. 육지 오락에 관광대 아주 싫고 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와서 담배도 끊었지만 또 살아가는 행복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감사히 앞으로 많이 좋은 얘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불러주시고 같이 함께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편한 노래지만 한잔 하겠습니다. 네네네. 두 자리 해도 됩니다. 네. 안동역 부에 있으면 안 돼요. 바람에 날려버린 희한 맹세였나 눈물이 내리는 날 안정역 앞에서 만나 차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섰는데 안 오는 건지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먹고 눕는다 밤이 깊은 sampan락에서 이제 됩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다. 이어폰 있습니까 혹시? 이어폰? 이어폰 계신 분? 한tak한 게 부르세요. 한tak한 이어폰 없어. 이어폰 가지고 수 있어요. 혹시 이어폰 잠깐만 빌려주세요. 네, 한번 빌려주시면 이어폰. 스마트폰에 이어폰 가지신 분. 보세요. 흔들리며 피는 꽃 아, 저도. 도종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너무 좋아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남자가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사람하고 결혼 안 하려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그거 들어갈 때 젖으며 시선은 남자 바람과 비에 젖으며 아름다운 힘을 빛나게 하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부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그 김정두 선생님의 사는 게 못 살기를 제주도 사십니다. 제주도 분들은 대충 알지만 아니 분들이 아닌 분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개가 제주어로 뭐라고 할까요? 은합입니다. 은합 속을 걷는 나그네. 이러면 안개 속을 걷는 나그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는 게 멋산 김종두 그게 나 그런 사람만 모였나 봐요. 사람 사는 이는 험한 산을 오르는 거요. 이명만 씨 인생의 탑을 쌓아가는 거요. 거기에서 오셨어요? 은하 속을 걷는 나그네 서지 말라
허천도 매리지 말고 쉬 낙담도 하지 마라. 오다 걸라. 신고해서 공부해요. 다시 자원 소금도 저분들 팬에 보고 올해 수출 그거만 돼요. 내 참지 댕기다 뜯어져도 보고 불도 기렸고 배도 고파봐서 시상물정을 안해 발바닥 동물게 나상 댕겨보고 손바닥 괜히지게 일해봐서 어려움도 알고 고마움들도 산을 오르고 나면 하나님이 탑을 쌓고 하면 우리의 육신은 깃털이 못하고 말줄만 거친 사람 살아온 똥과 눈물 이게 우리가 살아온 보람이요 이게 사람 사는 거요. 자 이제